씬은 반드시 만드세요. 오늘은 스토리텔링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세 가지 그 중요한 팁,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바로 들어갈게요. 스토리텔링에서 되게 중요한 세 가지 팁의 첫 번째는요, 좋게 말하면 이제 멋있게 말하면 삼막 구조는 완성하라 이거거든요. 삼막 구조를 완성하라는 건데, 사실은 삼막 구조가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기승전결 또는 발단전개 위기전전 결말, 뭐 4단계, 5단계까지 가는 게 좋지만 최소한 삼막 구조라도 갖추는 게 좀 필수거든요. 근데 결국 삼막 구조라고 하는 건 시작, 중간, 끝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쵸? 근데 이거를 삼막 구조 완성하는 비결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스토리 할 때 시작은 좀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바보라도 어느 정도 훈련을 좀 하면 사건을 만들 줄 압니다. 그쵸? 이 사건을 만드는 거는 일단은 해요. 처음에는 사건도 못 만들죠. 근데 조금 이렇게 쓰다 보면 시작은 어떻게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뭐가 안 될까요? 끝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팁을 말씀드릴게요. 스토리텔링을 할 때는 결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특히 결말 장면은 라스트 씬이라고 그러죠. 라스트 씬은 반드시 만드세요. 라스트 씬만 잘 만드는 습관을 가져도 시작은 잘했죠? 마무리 잘했죠? 그러면 삼박구조예요 그게. 아니, 시작을 잘했고 마무리를 잘하면 그 중간에 이야기는 전개시킨 내용은 있으니 삼막구조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이야기의 짜임새는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항상 학생들한테 주는 게 결말을 반드시 지어라는 거예요. 이야기의 결말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결말에 연습하라는 거예요. 결말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라스트 씬을 꾸미는데 노력을 기울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라스트 씬에서 되게 흐지부지 됩니다.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라스트 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야기가 이렇게 갑자기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확 뒤집어지면서 끝나는 경우 있죠. 소울을 너무 많이 봤는데 좀 보지 마세요. 좀 별로 도움 안 돼요. 소울가 자꾸 보고 반전 영화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뭐 다 밝혀지고 끝나죠. 이 모든 일은 내가 계획한 일이라고, 뭐 죽어줘야겠어 이러면서 끝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말이 잘 마련되지 않은 스토리는 굉장히 입시에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모든 게 밝혀지고 끝나는 거 있죠. 반전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것보다는 클래식하게 시작이 있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 이야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기승전결이 좋겠지만 일단은 라스트 씬만 잘 만들어도 여러분이 삼막 구조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첫 번째 팁입니다. 즉 라스트 씬에 집중하라 이거죠. 자, 두 번째 팁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글을 다 써보세요. 일단 썼죠? 그 줄거리를 다 쓰고 나서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단락이 좀 있죠. 씬이 약간 어떤 이렇게 흐름이 나뉘는 부분 있잖아요. 보통 단락이 나뉘는 부분 그거를 보통 한 3개 정도 있거나 많으면 4개 정도 있는 경우가 좀 적당하거든요. 4개 정도 없으면 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흐름이라 그러면 뭔가 잘못 쓴 거예요. 흐름이 이렇게 정리되는 시점이 한 3개, 많으면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A, B, C, D라고 이름을 붙이세요. 그리고 각각의 느낌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팁 드릴게요. 이 4가지가 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A에서 다루고 있는 게 약간 묘사 위주라면 B에서는 약간 이야기가 전개가 돼야 되고 C에서는 뭐 문제된 어떤 조건들이 잘 활용돼야 되고 D는 잘 마무리되거나 이런 식으로 A, B, C, D가 다 서로 다르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표현들을 빼세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언급했던 묘사나 한 번이라도 썼던 그 표현들이 2번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래서 반복된 표현은 삭제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반복되는 단어도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빼도 돼. 이야기 진행에 큰 문제가 없을 만한 것들은 다 빼는 게 스토리텔링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팁은 반복되는 표현을 제거하라. 그리고 각 그 이야기의 어떤 그 템포에서 이
네 가지 정도의 어떤 그 구조가 있으면 다 입체적으로 다르게 해라. 어떤 그 공간적인 게 어떤 실내에서 진행을 했다면 그 공간이 좀 더 확대되는 게 좋고, 그리고 행동 중심으로 됐다면 그 다음 씬에서는 어떤 공간을 중심으로 하면서 약간 어떤 이야기의 전개 위주로 간다든지, 이 네 가지가 다 입체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지루하게 반복해서 끌고 가진 않는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게 뭐냐면은 백스토리 쓰지 마라. 이거야, 백스토리. 해상 장면 이런 거 있죠.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제 길면 2000자, 짧으면은 뭐 1000자 이렇게 우리가 스토리를 쓰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하기 위해 가지고 회상 장면을 자꾸 넣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씬을 이렇게 구성해서 쓰거나 또는 뭐 기억을 더듬거나 회상하거나 뭐 백스토리를 자꾸 만드는데, 그러니까 백스토리를 만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드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그거를 장면에 할애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2000자인데 백스토리에 대한 내용이 한 500자 되잖아요. 그러면 합격하기 힘듭니다. 특히 회상 장면 같은 거를 막 넣거나 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거의 그 500자 이상이 과거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급급하다면 절대로 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그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거든요. 스토리 그 한예종 영화과 입시에서는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전개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되는 이야기여야 되는데,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게 달리기를 생각하면 시작 지점에서 계속 달려가지고 골인 지점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야기가. 회상 장면이 들어오면 자꾸 뒤로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내용들이 흥미롭게 기승전결을 갖추면서 전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회상 장면이라든지 과거 일을 소개한다든지 심지어 과거 일을 막 설명한다든지 하는 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과거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대부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과거 장면들은 안 써도 그만인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 꼭 써야 될 과거 장면이라면 그걸 이렇게 그 회상 장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개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밝혀지도록 하는 게 좋아요. 자연스럽게 밝혀지도록 하는 게 약간 기술이에요. 그거는 이제 약간 여러분 연습이 좀 필요한데, 확실한 건 지루하게 설명적으로 과거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말라는 게 바로 세 번째 팁의 핵심입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이야기를 쓸 때 이야기가 이렇게 오이디푸스 왕 얘기를 안 해도 이제 오이디푸스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된 저주를 받은 그걸 테레시아스 그 예언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발뒤꿈치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맷돌을 그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호수에 그 우물에 던져 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죽이고 하인이 이걸 갖다가 그 이웃 나라에 그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그 서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왕이 된 그 오이디푸스가 테베의 왕이 됐죠. 실제 그 왕비는 바로 자기 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고 있죠. 근데 역병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오이디푸스 왕의 서사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은 시작부터 오이디푸스 왕의 탄생에서부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테베의 역병이 돌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클래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쓸 때 정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꾸 모든 거를 시작점부터 다 소개하려고 해요. 중학교 때 뭐 다짝 친구였던 영숙이는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죠. 걔네들이 막 나중에 그 성인이 돼서 막 이야기까지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자르라는 거예요. 어디서? 핵심되는 장면부터, 핵심되는 사건부터, 무언가 사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벌어진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극이 진행되면서 소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모든 이야기를 시작점부터 다 소개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 아주 그 핵심적인 그 스티리하게 어떤 그
핵심적 사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오이디푸 스왕을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토리텔링에 도움이 되는 3막 구조를 위한 결말, 그 다음에 반복되는 표현을 제거하는 거, 그리고 회상 장면을 삭제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